여러분, 오늘은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하면서도 때로는 가장 아픈 주제, 바로 인연의 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나요? 함께 있으면 왠지 모르게 긴장되고, 만남 후에는 묘한 공허함만이 남는 그런 사람 말이죠. 아니면 한때는 소중했지만, 지금은 어색해진 관계, 혹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느끼는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습니다. 어떤 만남은 우리 인생을 환하게 비추는 햇살 같고, 어떤 만남은 평생 기억에 남을 추억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모든 관계가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계절이 변하듯 우리의 관계도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문제는 그 변화를 인정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이미 끝나가는 관계를 붙잡으려 애쓰거나 변화의 신호를 무시한 채 스스로를 소모시키곤 합니다. 사실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관계가 더 이상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직감이 보내는 신호를 혹시 외면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지금부터 관계가 끝나가고 있다는 4가지 신호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단순한 정보가 아닌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용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신호는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알고 있지만 머리로는 인정하기 어려웠던 그 진실에 대해 이야기할 테니까요. 관계의 끝은 실패가 아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여러분을 향한 마음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관계가 끝나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첫 번째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신호는 여러분이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감정일 텐데요. 바로 함께 있어도 느껴지는 외로움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이란 감정은 참 이상합니다. 혼자 있을 때만 느끼는 게 아니라 때로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더 깊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얼마 전 저는 학창 시절부터 절친했던 친구와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제게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서로의 비밀을 나누고 함께 웃고 울던 시간들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식당에 도착해 마주 앉은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공기 중에 이상한 어색함이 감돌았죠. 친구는 메뉴판을 넘기며 잠시 고민하더니 주문을 마치자마자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바쁜 일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이어가려는 제 노력에도 잠깐만이라는 말만 반복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 만남에서도 세 번째 만남에서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깨달았습니다. 같이 있었는데도 이렇게 외로울 수가 있구나. 이런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정서적 분리라고 부릅니다. 물리적으로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죠.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눈앞에 보이지만 손을 뻗어도 닿을 수 없는 그런 거리감 말입니다. 과거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했던 사이가 이제는 억지로 대화를 이어가야 하는 부담감만 남았다면 이는 관계의 경고등이 켜진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미 알고 있지만 머릿속에서는 애써 외면하려 할 때가 많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왜 이 만남이 예전처럼 즐겁지 않을까? 만남 자체가 의무처럼 느껴지고 더 이상 기대나 설렘이 없다면 이미 마음의 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관계에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시간을 아껴주지 않는 사람에게 내 마음까지 허비할 필요는 없겠죠.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떠나야 할 때를 아는 것도 지혜이며 머물러야 할 때를 아는 것도 지혜다. 우리가 놓아주는 인연은 새로운 행복과 더 나은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외로움을 느끼는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에 귀 기울여 보세요.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서로를 위한 가장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첫 번째 신호라면 두 번째 신호는 더욱 일상적인 순간에서 드러납니다. 어쩌면 오늘 아침에도 이 신호를 경험했을지 모릅니다. 그럼 이제 관계의 끝을 알리는 두 번째 신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랜 친구와의 대화 중에 갑자기 찾아오는 짜증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저녁 자리를 가졌습니다. 서로의 근황을 나누며 웃음꽃이 피어났죠. 대화가 과거로 흘러가다 한 친구가 옛 여행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그때 여행 갔을 때 묵었던 숙소 이름 기억나? 다들 고개를 갸웃거리며 뭐였지? 하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저도 한참을 생각하다 솔직히 생각이 안 난다. 뭐였더라? 라고 말했죠. 그런데 맞은편에 앉아있던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그것도 기억 못해? 너 원래 이런 거 잘 까먹더라. 정말 답답하다. 순간 테이블 위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친구의 말은 농담이었을 수도 있지만 왠지 그날은 그 말이 제 가슴에 뾰족한 바늘처럼 박혔습니다. 마치 제가 늘 부족하고 실망만 주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힌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재빨리 화제를 돌려 분위기를 살리려 애썼지만 이미 제 마음 한구석은 멀어져 버렸죠. 사소한 말과 행동에서 느껴지는 짜증과 불만은 관계의 균열을 드러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는 단순히 스트레스나 순간적인 감정 때문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관계의 침식이라고 말합니다. 작은 모래알이 모여 바위를 깎아내듯 반복되는 작은 갈등과 공감 부족이 누적되면 관계의 기반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 말이 나를 이렇게 아프게 했을까? 그리고 깨달았죠. 친구의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찌른 것은 단순히 무심한 농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배려하지 않는 관계로 변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의 작가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두 번 죽는다. 한 번은 육체가 사라질 때, 또 한 번은 누군가의 기억에서 잊혀질 때. 관계도 이와 비슷합니다. 짜증과 무시로 인해 마음에서 멀어진다면 그 관계는 이미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갈등이 반드시 관계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갈라진 틈새로 빛이 들어오듯 이런 신호를 통해 관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새로운 이해와 대화로 나아갈 기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관계는 내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그리고 결정하세요.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면 진심 어린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하지만 계속되는 갈등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면 떠날 용기를 갖는 것도 스스로를 지키는 길일 수 있습니다. 상처는 때로 새로운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문을 열어줍니다. 관계를 돌아보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더 나은 내일로 나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제 세 번째 신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신호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이 감정을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민준 씨는 얼마 전 회사 동료들과 점심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잊지 못합니다. 그날 한 동료가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상사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모두가 축하의 박수를 보내는 동안 민준 씨는 박수를 치면서도 마음 한 구석이 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그냥 운이 좋았던 거겠지. 민준 씨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에 당황했죠. 예전에는
동료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했던 자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는지 의아했습니다. 왜 이런 감정이 생기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비교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성공을 보며 자신과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건강한 비교는 동기부여가 되지만 시샘으로 번질 때는 상대를 끌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이런 감정의 이면에는 종종 우리 자신의 불안과 불만족이 숨어 있습니다. 마치 거울처럼 타인의 성공이 나의 부족함을 비추는 것 같아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하지만 이런 시샘은 관계를 망칠 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독이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지속되면 상대의 행복은 점점 더 불편하게 느껴지고 나아가 자신을 갉아먹는 굴레가 됩니다. 마치 누군가의 햇빛을 가리려다 결국 자신도 그늘에 서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민준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면 먼저 내 감정을 직면하고 내려놓아야 한다. 누군가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하는 관계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기쁨을 나누는 관계가 아니라면 그 관계는 부정적인 에너지만 남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이는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성공이 나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 진정한 관계는 경쟁이 아닌 협력에서 시작됩니다. 서로의 기쁨에 공감하고 성취를 함께 축하하는 것은 관계를 단단히 이어주는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 사람의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하기보다 왜 나는 안 될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면 그 관계는 이미 변화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민준 씨처럼 우리도 자신의 감정에 정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 내 주변에 누군가의 행복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 관계를 다시 돌아봐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함께 웃을 수 없는 관계라면 멀어지는 것도 용기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위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는 관계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준 씨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기쁨을 나누지 못하는 관계는 서로를 소모시킬 뿐이다. 관계의 끝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성공을 축하할 수 있는 관계로 나가기 위해 지금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쉽게 놓치는 네 번째 신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쩌면 이 신호는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서연 씨는 얼마 전 동네 산악회에 새로 가입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좋았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싶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한 회원 때문에 매번 말로 설명하기 힘든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낯선 사람과의 어색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회원은 서연 씨에게 종종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서연 씨, 이런 거 잘 모르시죠? 아, 저런 거는 제 경험상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한두 번이면 그냥 넘길 수 있었지만 이런 말이 반복되면서 서연 씨는 점점 그 사람과의 대화가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왜 이 사람과 대화하면 항상 마음이 이렇게 무거울까? 산악회를 다녀온 날이면 집에 와서도 그 사람의 말투와 표정이 계속해서 떠올라 찜찜한 기분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대화 속에는 미묘한 비꼼과 가르치려 드는 태도가 녹아 있었던 거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람의 진심을 느낍니다. 상대방이 겉으로는 웃으며 다가와도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무시나 자기 우월감을 우리의 오감은 직관적으로 감지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미세신호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의 말투, 몸짓, 표정에서 드러나는 작은 단서들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경고를 울리는 것이죠.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는 단 0.1초 만에 상대방의 진심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신호를 느끼면서도
스스로를 탓하며 무시하려 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하지만 그 불편함은 예민함이 아니라 우리의 본능과 직감이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리학자 말콤 글래드웰은 그의 저서 블링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인상이 전부는 아니지만 첫 인상을 무시할 수는 없다. 우리의 뇌는 단 몇 초 만에 상대방의 태도와 의도를 파악하며 관계의 적신호를 감지합니다. 상대방이 보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고 계속 관계를 이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에너지가 점점 쌓이게 됩니다. 마치 천천히 독을 마시는 것과 같죠.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독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을 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화가 끝나고 나서도 그 사람이 했던 말과 행동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마음 한 구석에 무거운 돌처럼 걸리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사람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사람,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서연 씨는 결국 그 불편함에 귀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솔직해지기로 했죠. 모든 사람과 친해질 필요는 없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직감을 믿는 것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임을 깨달았습니다. 좋은 인연은 우리를 빛나게 하지만 나쁜 인연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 관계가 진정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아니면 삶을 무겁게 만들고 있는지. 관계를 정리하거나 거리를 두는 건 나를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행복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누구나 떠나는 인연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인연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마치 오래된 나뭇잎이 떨어진 뒤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관계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여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언제나 좋은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인연을 위한 여백을 남겨두는 것, 그것이야말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준비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알아본 4가지 신호를 통해 여러분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관계가 영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하니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관계가 끝나가고 있다는 4가지 신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호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관계의 문제를 인정하기보다 외면하려 합니다. 괜찮아. 그냥 지나가는 시기야라고 스스로를 설득하죠.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현실을 직시할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만의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종이와 펜을 준비하고 다음과 같은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이 관계가 나에게 주는 것은 무엇인가? 이 관계가 나에게서 가져가는 것은 무엇인가? 1년 후, 5년 후의 나를 상상했을 때 이 관계가 그곳에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더 선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관계를 회복할 가치가 있다고 느낀다면 열린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비난이 아닌 관찰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너는 항상 내 말을 무시해라고 말하기보다는 최근에 우리가 대화할 때 내 이야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서운했어라고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심리학자 존 고트만은 건강한 관계의 핵심은 수리 시도에 있다고 말합니다. 즉,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지가 관계의 수명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한 번의 대화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인 소통을 시도해 보세요. 세 번째, 때로는 경계 설정이 필요합니다. 경계는 벽이 아닌 문과 같습니다.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들어오고 나갈지 조절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나는 이런 방식으로 대화하면 상처받아.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는 방식으로 대화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것은 건강한 경계 설정의 시작입니다. 특히 직장 동료나 가족처럼 완전히 인연을 끊기 어려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이런 경계 설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관계의 질을 높이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지킬 수는 있습니다. 네 번째, 때로는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이는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과는 다릅니다. 잠시 물러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심리적 거리를 두면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더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잠시 나 자신에게 집중할 시간이 필요해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건강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은 자신의 필요와 욕구에 더 귀 기울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울 수 있는 선택은 관계 종료입니다. 모든 관계가 영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서로를 위해 떠나보내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관계를 끝내기로 결정했다면 가능한 한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마무리하세요. 그동안 함께한 시간은 소중했고 많은 것을 배웠어. 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할 것 같아라고 말하는 것은 상처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든 자기 돌봄을 잊지 마세요. 관계의 변화는 항상 감정적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충분한 휴식, 좋아하는 활동, 여행, 명상, 운동 등을 통해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또한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같은 방식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전 경험에서 배운 교훈은 더 건강한 관계를 맺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의 변화는 인생의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혼란스럽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귀 기울이고 용기 있게 선택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더 행복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어떻게 관계의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관계가 끝나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4가지 신호와 그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현명한 선택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있어도 느껴지는 외로움, 사소한 일에도 커지는 짜증과 불만, 상대의 기쁨에 공감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직감적으로 느끼는 불편함까지. 이 신호들은 우리가 머리로는 부정하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아차리고 있는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신호를 무시하고 관계를 붙잡으려 애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종종 관계의 끝을 실패로 여깁니다. 마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혹은 우리가 부족해서 관계가 끝난 것처럼 느끼죠. 하지만 관계의 끝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이며 때로는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는 나침반이 되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성장하기 위해 오래된 잎을 떨구듯 우리도 성장하기 위해 때로는 일부 관계를 놓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관계를 위한 공간과 에너지가 생기는 것이죠. 모든 인연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줍니다. 어떤 관계는 사랑을, 어떤 관계는 인내를, 또 어떤 관계는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법을 가르쳐 주죠. 그리고 어떤 관계는 떠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모든 배움은 소중합니다. 관계를 놓아주는 것이 두렵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익숙한 것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는 것은 언제나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내면에는 이미 그 용기가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용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든 관계 속에 있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함께 있을 자격이 있다. 이것은 이기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그 짧은 인생에서 우리는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관계보다 여러분을 빛나게 하는 관계를 선택하세요.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모두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의 문입니다. 그 문을 열고 나갈 용기를 가지세요. 더 밝고 따뜻한 인연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좋은 인연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 다른 신호가 있나요? 그렇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지혜를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